이번 시간엔 BFS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BFS는 이름 그대로 너비 우선 탐색입니다. BFS의 동작 과정은 시작 노드부터 출발해서 이 그래프 내에서 가까운 노드부터 우선적으로 탐색하는 형태로 동작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러한 BFS는 동작 과정에서 Q 자료 구조를 이용한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자세한 동작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가장 먼저 마찬가지로 출발 지점, 즉 시작 노드를 Q에 넣고 방문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이번의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되는데요. 자, Q에서 노드를 꺼낸 뒤에 그 꺼낸 노드의 인접 노드 중에서 방문하지 않은 노드를 모두 Q에 넣고 방문 처리를 수행합니다. DFS를 수행할 때는 인접하지 않은 노드에 대해서 다시 한 번씩 Q에 넣으면서 방문을 수행한다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이 BFS는 해당 시점에서 인접한 노드를 한 번에 전부 Q에 넣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BFS 알고리즘 또한 DFS와 마찬가지로 정말 다양한 대기업 코딩 테스트 문제에서 출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BFS 알고리즘은 특정 조건에서의 최단 경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Q 자료 구조가 쓰이기 때문에 각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Q 자료 구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BFS 동작 예시를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DFS 때와 동일하게 방향성이 없는 무방향 그래프로 하나의 그래프를 준비해 보았고요. 마찬가지로 특정 노드에 대해서 인접한 노드가 여러 개라고 하면 번호가 낮은 인접 노드부터 방문할 수 있도록 처리합니다. 자, 그래서 1번 노드부터 출발한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시작 노드인 1번 노드를 Q에 넣고 방문 처리를 합니다. 즉 이렇게 Q에 원소가 들어온 건데요. 자, 지금 그림에서는 이렇게 Q의 원소가 위에서 들어와서 아래로 나간다고 가정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매번 Q에서 원소를 꺼내서 그 꺼낸 노드의 인접 노드 중에서 방문하지 않은 노드를 모두 방문 처리하는 것을 반복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Q에 들어있던 원소인 1을 꺼내서 이제 1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처리하고 있는 노드는 이렇게 하늘색으로 칠했고요. 방문 처리를 수행한 노드는 이와 같이 회색으로 칠했습니다. 자, 그래서 Q에서 노드 1을 꺼내 방문하지 않은 인접 노드인 238을 차례대로 Q에 넣고 방문 처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접한 노드 중에서는 작은 번호부터 넣는다고 가정을 해서 이렇게 2번 노드부터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어서 Q에서 노드 2를 꺼내서 현재 인접한 노드인 1과 7을 확인하는데요. 1은 이미 방문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7만 Q에 넣고 방문 처리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3번도 Q에서 꺼내서 인접한 노드를 확인해서 방문하지 않은 4번과 5번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Q에 넣고 방문 처리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이 8번 노드를 꺼내서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8번 노드를 꺼내지만 8번 노드는 인접한 노드 중에서 아직 방문하지 않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꺼내기만 하고 무시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서 전체 노드의 탐색 순서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1, 2, 3, 8, 7, 4, 5, 6이 됩니다. BFS는 말 그대로 너비 우선 탐색으로서 이 시작 노드부터 가까운 노드를 우선적으로 해서 탐색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넓게 2, 3, 8부터 차례대로 방문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시작 노드인 1번 노드부터 이 가까운 노드부터 차례대로 방문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2번, 3번, 8번이 전부 다 이 거리가 1이기 때문에 먼저 방문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이어서 7, 4, 5, 6으로 방문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자, 7번 노드, 4번 노드, 5번 노드 이 세 가지 모두 이 시작 노드인 1번으로부터 거리가 2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2인 노드 7, 4, 5가 차례대로 방문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거리가 가장 먼 6번 노드가 가장 마지막으로 탐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BFS는 이러한 특징 때문에 각 간선의 비용이 모두 동일한 상황에서 최단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이러한 BFS는 실제 기업 코딩 테스트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제 유형이므로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실제로 파이썬을 이용해서 이러한 BFS를 구현하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Q를 위해서 하나의 덱 라이브러리를 불러와 주시고요. 자, 이렇게 그래프를 표현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DFS 때와 마찬가지로 이 0번 노드에 대한 내용은 비워주시고요. 즉 현재 노드가 1번부터 8번까지 8개이기 때문에 이제 8개의 노드를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총 원소가 9개인 리스트 객체를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0 인덱스에 대한 내용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차원 리스트 형태로 각각 노드와 연결된 인접한 노드가 어떤 건지를 차례대로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1번 노드는 2번 노드, 3번 노드, 8번 노드와 인접해 있고 2번 노드는
1번 노드 그리고 7번 노드와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방문 처리 목적으로 visited란 이름의 하나의 리스트를 만들어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BFS 메소드를 확인해 볼게요. 자, 시작 노드를 이와 같이 큐에 넣어줍니다. 이게 첫 번째 과정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작 노드를 방문 처리한 뒤에 이후에 큐가 빌 때까지, 즉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때까지 반복을 해주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매번 큐에서 하나의 원소를 꺼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파이썬에서 덱을 이용해서 큐를 구현할 때는 이와 같이 팝 레프트를 이용해서 가장 먼저 들어왔던 원소를 꺼낼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큐에서 원소를 꺼낸 뒤에 해당 노드의 번호를 출력해주고 그 다음에 그 꺼낸 노드와 인접한 노드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아직 방문하지 않은 게 있다면 이렇게 큐에 다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다 방문 처리를 수행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알고리즘 그대로 코드로 구현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앞서 다루었던 예시와 동일하게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C++로도 이와 같이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자, 그래프에 연결되어 있는 내용은 생략하고 이 BFS 함수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참고로 C++에서 인접 리스트 방식으로 그래프를 구현하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벡터를 이용해서 특정 노드에 연결되어 있는 인접 노드들의 리스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 BFS 함수를 확인해 보시면 가장 먼저 시작 노드를 큐에 넣어준 뒤에 방문 처리를 해주고요. 이제 큐가 빌 때까지 반복을 하는데 매번 큐에서 이 프론트 메소드를 호출하여 가장 먼저 들어왔던 원소를 확인하고 이제 그것을 꺼낼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꺼낸 노드와 인접한 다른 노드를 하나씩 확인하며 그 인접 노드를 방문하지 않았다면 큐에 넣고 방문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바 또한 마찬가지의 로직으로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그래프를 표현할 때 중첩된 형태로 어레이 리스트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큐를 구현하고자 할 때는 이 링크드 리스트를 이용해서 구현된 큐 자료 구조를 사용할 수 있고 이 큐 같은 경우는 원소를 넣을 때 offer 메소드, 그 다음에 원소를 꺼낼 때는 for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의 로직으로 작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자바에서 어레이 리스트를 이용하실 때는 특정 인덱스의 원소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get 메소드를 사용해야 된다는 점 또한 기억해 주세요.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BFS에 대한 개념과 BFS 알고리즘을 코드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